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희권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매주 탐방 갔다 오시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시장이 지금 어떤 방송에서나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똑같은 말씀을 할 거예요. 어저께 이제 미국 시간 너무 안 좋았고 금요일 날 오늘 우리 조금 영향받는 것 같고 5월 4일 되면 FOMC가 아마도 50bp 올리고 근데 그 다음에 또 75bp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마음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요, 지점장님 요새 전략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주식 조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지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드는데요. 다들 비슷한 시황을 말씀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다.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금리가 안정될 리스크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주가가 만약 물가 안정이라는 호재를 만났을 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리스크가 있지만 하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죠. 그 하방 리스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면 안 돼. 이런 거죠. 아니면 그 종목 사지 마. 그 종목은 떨어질 거야. 그걸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그러고요. 공매도를 치는 분들은 상방 리스크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매도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지금 매도했는데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10%가 올라가요. 그럼 너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상방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상방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자, 오늘은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스폿 가격, 현물 가격 안 좋아요. 네. 고정 가격 웬만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오늘 특별히 반도체 관련한 얘기를 하신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내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유가, 다른 자산들 그리고 식료품들 네네네. 모든 가격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디램 가격이 안 올라갈까? 네. 굉장히 의문 가고요. 두 번째로 디램 가격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역대급 투자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었죠. P3, P4 그리고 테일러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 제가 답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장비업체, 소재업체 계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반도체만 안 올라가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소재만 원활하게 수급이 된다면 이는 공급 차질에 큰 문제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는 수만 가지의 부품,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가스라든가 인곳, 몇 가지 원재료를 통해서 이 장치 산업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업체들은 다 공급난, 부품난을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과점한 그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워낙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없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이 정체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온 지가 아직 귓가에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슈퍼 사이클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얼마나 올랐습니까? 4% 정도 올랐고 네. 한 달 내내 아니면 훨씬 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수급을 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날 외국인이 샀단 말입니다. 저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다가 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시장을 사거나 또는 반도체 업황을 사거나 만약 반도체 업황을 보고 샀더라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같이 샀겠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샀다라고 보고 그중 가장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 샀다고 보고 만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그 시장 대비해서 반도체 섹터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점장님께서 이건 지점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업황 개선 시그널, 소위 말해서 D램의 스폿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현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 가격은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잘 해봤자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겠죠. 올라가지 않는데 P3, P4를 투자하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업황 개선 시그널이 없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네. 업황이 좋을 때 대규모 투자 공급 계획으로 인해서 가격을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사이클도 아니고 호황도 아닌 상황에서 역대급 대규모 투자를 하고요. 이런 역대급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은 오르지는 않지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에 대한 의문도 현장에 많이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반도체가 12개월 또는 18개월에 한 번씩 이 성능이 2배로 증가되는 미세화를 시키면서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웨이퍼 한 장에서 반도체를 100개 뽑아냈다라면 그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면 미세화에 의해서 반도체 웨이퍼 하나당 200개를 뽑아내거든요. 400개, 800개 이런 식으로 미세화를 시키면서 웨이퍼당 뽑아내는 반도체 양을 늘려왔는데 이제 D램에 있어서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미세화 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은 캐파 증설보다는 미세화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미세화가 힘들다 보니 더욱더 캐파를 통해서 MS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캐파 증설을 하면서 원활하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 이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하자면 네. 반도체 업체가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가 몇 가지 부족해서 장비를 수급을 못 받아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례적으로 P3의 페이지 3, 페이지 4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4를 단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시의 비메모리 투자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장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웨이퍼 아웃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반기에 있을 공급 부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다고 얘기한 지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캐펙스 시기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캐펙스가 캐피털 엑스펜디처 아닙니까? 자본 투입을 통해서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로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장비업체나 특별히 소재업체들은 지금 사실은 반도체 호황의 시기와 비슷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익을 내고 있죠. 네.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익 QNC 또한 신고가 부근에 있죠.
신고가 부근에 있고 실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산 2공장 1,000억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데 더욱더 그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거죠. 이는 소재의 투입량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를 받쳐줄 만한 삼성전자 입장에서 캐펙스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쉽게 보는 뭐 에어컨 실내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간단한 장치 같지만 그 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장비를 공급 못 받아서 소재는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만약 생산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아쉽긴 하지만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때문에 항상 소부장 업체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간다, 레버리지 있게 간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부장 업체들이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수요가 이끌었던 빅사이클이라면 이제는 공급 차질에 의한 빅사이클도 우리가 제쳐놓지를 말자라는 차원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건 지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수요에 의한 빅사이클이 아니고 공급에 의한 빅사이클이 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지금 뭐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봤는데 TCK 봤고요. 원익 QNC 봤고 하나머티리얼스 봤고요.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소재의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또 동진세미캠도 한번 볼까요? 동진세미캠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런 소재 종목들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인양행도 500억, 600억의 캐파 증설이 있을 것이다. 예, 포토레지스트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님이 또 생각하시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소개시켜 주신 종목도 있고요. 유망주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만약 예상대로 또는 기대대로 전망대로 네. 반도체 업사이클이 온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예상치 못한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그런 업사이클이 온다라면 2017년도처럼 너나나나 할 거 없이 소부장 업체들은 다 오르겠죠. 소재, 장비, 인프라 다 오를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업체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동진 세미캠, 네. 뭐 원익 QNC, 네. 뭐 그런 종목도 다 알고 있는 종목들 네네. 얼마냐 많이 오르냐 안 오르냐 그 차이겠죠.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PSK,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뭐 차이의 정도겠지만 방향성은 그 업사이클과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신규 상장 또는 그동안의 사이클보다 더 밸류에이션을 할증 받아야 된다라고 타당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IDM 업체에서는 저는 하이닉스를 탑피로 뽑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올랐을 때 가장 레버리지가 많은 종목이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인 PBR 하단 부근에 왔습니다. 올해 예상으로 1.08배, 내년 예상으로 0.93배인데 PBR 밴드 가장 하단이거든요. 과거에 다운 사이클 때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많았던 그런 다운 사이클 때 기록했던 하단 밴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IDM에서는 업사이클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 업체 중에서는 BCNC와 하나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뭐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고요. BCNC 같은 경우에 제가 탐방 다녀온 이후에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VOD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그 상장 이후에 오버행 물량이 계속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그 오버행의 물량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파츠류 그리고 SI링, SIC링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차세대 그 소재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지점장님, 그때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BCNC 제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는 사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듣고 좀 좋았었는데 이 회사 잠깐만 다시 언급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천연 소재가 아니라 좀 약간 화학 소재로 합성 쿼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합성 쿼츠가 요새 사실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성 쿼츠뿐만 아니라 천연 쿼츠도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SK에서 예스티에 그 SIC 링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SI 업체, SIC 업체, 네네. 쿼츠 업체 네네. 모두 증설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캐파, 하이닉스의 캐파가 커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인 SI 링, SIC 링 그런 그 천연 쿼츠의 소모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커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미세화, 마이그레이션의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3D 낸드의 스택 단수의 한계도 봉착했다. 층수 이렇게 예, 그렇죠, 높게 짓는 거. 네네. 예. 이게 뭐 128단, 256단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56단 이상부터는 더블 스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싱글 스택에 비해서 더블 스택이 기술적인 우위가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드는데 기존에는 김밥 하나를 만들 때 김 한 장으로 김밥을 만들었다라면 더블 스택은 김 2장으로 김밥을 만드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 장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2장으로 쌓는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식각이나 증착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SI 링, SIC 링 또는 천연 쿼츠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합성 쿼츠 그리고 브론카바이드 소재는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합성 쿼츠와 브론카바이드가 천연 쿼츠나 SIC 링은 일부 어려운 환경을 대체하긴 하지만 굉장히 시장은 작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방향임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STI 이오 테크닉스. STI 보시겠어요? 네, 네, STI는 요거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 있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부터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인프라 업체입니다. 인프라 업체. 인프라 업체. 그러니까 P3, P4. 그러니까 P3가 평택 3기의 줄임말이고요. P4는 평택 4기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투자할 때 뭐 A4, A6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산 탕정의 줄임말이고요. 네네. 아무튼 P3, P4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건물 외곽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건물 외곽 안에 환기도 해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배수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이 인프라 투자하는 기업들이 STI, 한양 ENG, 뭐 신성 ENG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인프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재 업체나 또는 장비 업체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할인받습니다. 예, 마진이 작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ST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프라에서 캐시카우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는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장비에서도 계속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에게 받던 밸류에이션을 이제 장비업체의 밸류에이션으로 할증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장비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폴더블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잉크젯, OCR 장비 네. 같은 경우에 네네. 계속해서 동사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에 뉴스플로우나 리포트를 보면 이미 이제 콜 테스트는 끝났고 고객사의 투자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만약 그 투자가 실제 진행이 되고 또는 동사가 수주를 한 대 또는 2대만 받더라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바텀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TI는 인프라, 소위 말해서 P3, P4를 지을 때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요즘에 OCR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잉크젯 프린터 장비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기술력이 높은 장비가 만약에 퀄 테스트, 그 정량적인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허가가 난다면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마지막에 또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반도체 업종
상황. 그러나 소재 업종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더불어서 유망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